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제넥신 리뷰를 해야죠. 여러분들 모두 아시듯 제넥신 GX19N 임상 1상 결과 논문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논문이 나왔는데, 자, 주가가 참 아쉽죠. 어찌됐든 논문 여러분들도 다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원문만 본다면 29페이지 분량인데 다 영어예요. 진짜 제넥신 이 회사는 주주들에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도 우린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들도 모두 확인하셨을 거라 보는데, 내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어딨냐, 사실 번역기 돌렸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요. 자, 어찌되었든 논문은 나왔고 뉴스에서는 계속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 임상일상 항체 4배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도 대부분 이런 뉴스들 보면서 리뷰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지금 딱히 반응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밀렸어요. 그래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하나씩 읽어봤는데, 근데 읽으면서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 말이야 싶은 게 대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용어들이. 그래도 해석해봤고 제 결론은 뭐냐면, 실상 이전에 그 우정원 대표이사가 발표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딱히 새롭다 이럴 만한 내용도 사실 없었어요. 제가 이 논문에서 그나마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은, 임상 참여자 20명 중에 18명한테서 스파이크 단백질 및 뉴클레어 캡시드 단백질에 대한 회복기 환자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T세포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자, T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제넥신이 그렇게 주구장창 T세포 거리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결과치가 나왔다, T세포 면역 반응은. 이거는 나왔고, 그러면서 GX19N 접종 후에 유도된 뉴클레어 캡시드 특이적 T세포가 영국이나 남아공이나 브라질이나 이러한 변이체에 반응하는지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코로나19 변이체에서 발견된 아미노산 서열이 GX19N 접종군에서 발견된 T세포가 인지하는 아미노산 서열과 동일한 것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작용할 수 있냐면, GX19N으로 유도된 뉴클레어 캡시드 특이적인 T세포 반응이 앞으로도 뭐가 나오든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변이체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다만 이제 지금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중화항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도 맞아요. 조금 인정은 해요. 저도 이해가 조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일단 유사 바이러스에 적용 실험했을 때는 전원 4배 이상의 중화항체가 증가하면서 중화 기능이 확인되었다고 했는데, 반면에 살아있는 라이브 바이러스에 대한 적용한 결과는 30%에서만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기점으로 두 차례 투여 후의 중화항체는 27.8배까지 가는데, 차이가 나는데 57일 이후의 중화항체 생성 비율은 0.13이거든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식약처 발표 기준 베이스라인 대비한다면 8.5배예요. 이게 제넥신이고요. 아유, 아스트라제네카가 8.5배예요. 압도적으로 제넥신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생성 비율로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생성 비율로 가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0.54예요. 반면에 제넥신이 0.13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개 차이를 제가 못 찾겠어요. 이걸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율로만 계산해 본다면 중화항체 생성 비율이 못해도 1.5배는 넘어야 하지 않나? 근데 이게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하게 알면 제가 연구를 하고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게 임상
참여자 모수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편차가 크게 갭이 발생된 건가? 아니면 정말 DNA 백신 특성인 건지 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고, T셀의 경우에는 GX19에서는 528스팟, 그리고 GX19N에서는 1500스팟. 이건 뭐 이미 언급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413 스팟이니까 약 3배 이상 높은 T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건 확인이 돼요. 근데 중화항체 생성수는 오히려 더 낫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맞아요. 뭐 제가 답을 못 찾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니 중화항체가 중요해? GX19N 포인트는 T셀 아니야? T세포 아니야? T세포? 이러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제넥신도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T세포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던 건 맞는데, 그래도 중화항체랑 T세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 계속 말씀은 드렸죠, 이전에도.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중화항체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 예방률이에요. 예방률.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가 생성되냐, 이런 개념이고요.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염은 되었어요. 그럼 이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이 T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수단이 T세포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좋은데, 제가 알고 있는 GX19N의 기본 골자는 1차적으로 중화항체가 형성, 그러니까 예방률 높이고, 바로 2단계, 그 다음 단계가 일단 감염은 되었을 때 T세포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파괴, 이렇게 1단계, 2단계 과정이 삽입된 백신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2단계, 그러니까 이 T세포 면역 반응도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1단계 원천적인 예방 자체 부분에서는 뭔가 조금 해석하기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투여 후에 중화항체 배수가 57일 지난 후에 중화항체 생성률이랑 너무 갭이 벌어진 건 설명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넥신도 딱히 콕 집어서 설명된 부분은 없는지라, 이건 임상 2A 상에서는 꼭 중간 결과에서라도 꼭 답이 나와야 할 부분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다음에 주담이랑 통화하면 진짜 이것부터 물어보려고요. 진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어찌되었든 논문은 나왔지만 진짜 기대하는 내용,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포커싱이 맞춰진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 우리가 제넥신 한번 검색해보자고요. 뉴스. 제넥신 검색했을 때 이슈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포커싱이 맞춰진 느낌은 아니에요.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베스트다 이랬는데, 지금 너무 심심해요. 딱히 이슈라고 할 부분이, 포인트가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변이 바이러스 갖다 붙이면서 뭔가 나올 것 같은 이슈성이었잖아요. 아쉽게도 그러한 부분은 없더라. 결론적으로 제가 가장 원하는 베스트 상황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임상 1상에서 안전성만 뭐 입증하면 되지, 뭐 그 이상 뭘 바라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한 데이터보다는 포장이 얼마나 조금 되느냐,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회사의 어떤 액션 여하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소구성이 없어요. 지금 심심하게 오픈이 된 거라 봐야겠어요. 이번 논문 이후 결과 언론 플레이까지. 그래도 GX19N 임상 1상 결과는 다음 플로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에서의 후속 임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트리거 역할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부분이다 보니까 한미약품과 CMO 계약도 했겠죠. 미쳤다고 제넥신이 계약금 넣었겠어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미쳤다고 제넥신 백신 생산 라인 깔고 있겠어요. 어느 정도 진행 플로우가 가긴 가는 듯한데 주가 흐름이 아쉽네요. 자, 빨리빨리 오늘 흐름만 짚을게요. 그리고 뭐 오늘 공매도 압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전했습니다. 어제보다 매매 비중은 낮아졌잖아.
그러기엔 어제 제넥신 전체 거래량이 바닥이었죠. 그 거래량 대비 공매 비중이 컸을 뿐 거래 대금만 본다면 오늘이 더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오늘 거래량도 조금 실렸죠. 그리고 대차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위한 실타는 계속 장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 공매 세력 이것들을 잡아먹으려면 그만한 이슈성이 나오고 여기에 개인 물량 붙어주면서 바로 호가 잡아먹는 그림 나와야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논문 발표, 이에 대한 이슈성, 그리고 소구성 무엇도 오늘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일단 내용 자체도 논문 내용이 어려웠고요. 쉽게 일반인들이 소구가 안 될 내용이었잖아요. 뭐 논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 플레이라도 재미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심심하게 보도들도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이거 가지고는 찌라시도 만들긴 힘들긴 하죠. 땡기는 포인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수급 동안 보면 개인들이 지금 버텨준 그림이다. 지금 주구장창 웨이는 누르고 있고, 아무래도 현물 매도하면서 현물 차익 땡기고 공매도로 공매 물량 치면서 공매 차익 땡기고 이러는 듯한데, 현 시점에서는 현물 차익을 크게 남기기에는 어려운 구간에 이제 진입했다 보거든요, 웨인도. 하지만 그럼에도 공매도 압박을 당장 풀 기세는 아니라 봐야겠죠. 자, 결국 2회 이상까지 기다려야 하나? 참 저도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데, 그래도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처음 겪는 건 사실 아니에요. 처음 겪는 자리도 아니고요. 이미 꽤나 이 부근에서 머물렀던 자리인지라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심리 크게 흔들리고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지금 오매불망 논문을 발표를 기다렸는데, 참 이때쯤 인도네시아 임상 3상 딱 이런 승인권만 나와주면 탄력은 붙을 거라 보는데 시점을 모르겠네요, 시점을. 자, 어찌됐든 열쇠, 우리가 기다렸던 열쇠는 하나 깠고, 이 열쇠가 다른 글로벌 임상이 가속화되는데 방아쇠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열쇠가 산불로 번질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고, 내일은 저도 조금 더 제넥신은 공부해서 리뷰할게요. 제가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자, 그래도 주가가 결과죠. 오늘 결과는 영 재미없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